반도체는 계속 끌고 가야 된다. 이 가격대까지 이제 올라왔으면 좀 예민하게 판단을 해봐야 되는 그런 기울기가 꺾이거나 횡보하는 그렇죠. 거를 예. 두려워하잖아요. 소부장 기업들이 최근 분위기가 좋았는데 저도 한번 이렇게 쭉 봤더니 대다수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, SK하이닉스만 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좀 골고루 좀 그렇죠. 분산했을 거예요. 만약에 좀 비중의 여력들이 좀 있다면 그동안 단기 조정폭을 좀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좀 될 수 있다고 좀 보이는 게 네. 빠르게 바뀌고 있거든요. 삼성전자가 이번 2분기 영업이익 컨센이 평균 기준에서 한 88조가 좀 됐었는데 네. 100조까지 올랐어요. 숫자를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될 것 음. 같고 기술이 지금 AI 관련된 기술이 이제 발전이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시기잖아요. 네. 거기에 발맞춰서 그 기업들이 기술에 대한 충족도를 계속 보여주는지 이 부분은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저도 반도체는 좋다. 반도체는 계속 끌고 가야 된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갖고 있고 많은 이제 매체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 이 가격대까지 이제 올라왔으면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제는 긴장하고 수출 데이터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적이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꼼꼼히 살펴볼 시기는 분명히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번에 SK 쪽에서 나온 게 삼성전자 61만 원, 하이닉스 400만 원이었는데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. 2028년, 9년까지도 이 수요가 계속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불가능하지 않는데 그러려면 첫 번째 전제 조건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지금 뭐 안 그래도 자금 조달 이슈들이 있는데 이 자금 조달의 이슈도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구글이 800억 달러 자금 조달 유상증자 했는데 여기에 지금 그 워렌 버핏의 회사가 또 참전한다라는 네.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세히 뜯어보니까 그 보수적인 회사가 들어갈 정도면 아직까지는 이쪽 관련된 시장이 전망이 좋구나라는 것을 체크할 수 있고 그래서 자금 조달 이슈가 나왔을 때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 흐름이 괜찮은지 이런 것들 체크 필요할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그 낙수 효과를 보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2분기, 3분기 실적들이 꺾이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번 젠스랑 CEO와 회동에 있어서 이 전영현 부회장 같은 경우에 뭐 가장 좋았다. 미팅 중에 가장 좋았다라는 이야기하면서 HBM4E, HBM5까지도 언급을 했고 파운드리 관련돼서도 그룹 다음까지도 우리는 같이 할 것이고 자율주행 쪽도 같이 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.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같이 엔비디아와 파운드리 관련돼서도 앞으로 향해 갈 것이고 또 여기에 이번에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3분기 때는 흑자전환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. 지금 시장에서 노출된 부분들이 정말 시기에 맞춰서 착착 기술적으로도 숫자적으로도 진행이 되는지 이제는 좀 예민하게 판단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지금 범용 디램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때 전분기보다 50% 가격이 올랐다라고 하더라고요. 낸드는 70% 정도 올랐다라고 하는데 시장은 두려워하는 게 이 가격에 대한 상승 그 기울기가 꺾이거나 횡보하는 그렇죠. 거를 예. 두려워하잖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역시나 좀 체크는 필요해 보인다. 근데 2분기에는 역시 나란히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HBM, 디램, 낸드 가격은 다 올라가는 추이고 15곳의 증권사가 실적 전망치를 내놨고 그거를 이제 추산을 평균으로 네. 한번 해보니까 150조 정도가 나왔는데 두 회사 합쳐서요. 네. 2분기. 합쳤는데 2분기 실적 전망치 지금 삼성전자는 171조. 영업이익이 88조입니다. 88조. 네. 엄청난 건데 음. 지난해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 매출이 130%, 영업이익이 1788% 증가한 수치고요. 네, 진짜 직전 영업이익이 우리가 그때 57조 나왔을 때도 예. 난리가 났잖아요. 이게 이 숫자가 맞아 막 이랬는데 그렇죠. 네. 88조가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역시나 디램 쪽과 낸드 쪽 다 좋을 것 같고요. 근데 파운드리는 2분기에는 적자가 역시나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66% 정도 나오니까 이제 1분기랑 비슷하거나 소폭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는 이야기 나오는데 진짜 대단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영업이익률 66%면은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도 더 웃돌 수도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하이닉스는 2분기 매출이 83조, 영업이익은 64조. 제가 뒤에 단위는 좀 빼고 앞에만 네. 얘기하기 드릴게요. 직전 분기 영업이익이 37조였습니다. 그리고
사실 이 하이닉스가 영업이익률이 70% 넘어가는 거는 뭐 제조업 기반의 회사라던가 이런 기업들에 있어서는 말도 안 되는 그렇죠. 숫자인데 네. 맞나라는 생각 음. 들 정도로 엄청난데 이번에 80% 전망까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TSMC와의 수익성 격차도 굉장히 좀 확대가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TSMC가 2분기 기준으로 한 56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따졌을 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은 훨씬 좋은 것 같고요. 또 최태원 회장이 우리가 이제 원래 증설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항상 취했었는데 약간 톤이 바뀐 것 같아요. 이 보수적인 스탠스가 1분기 때랑 2분기 때 좀 바뀐 게 2분기 때는 속도를 좀 높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객사들의 그런 분위기에 좀 동조해 나가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어서 소부장 기업들이 그걸로 최근 분위기가 좋았는데 생산 능력을 향후 5년 동안에 2배로 끌어올리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낙수 효과적인 부분을 봤을 때 투톱과 소부장 쪽은 다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봅니다. 전공정 쪽이 좀 좋더라고요. 유진테크, 뭐 원익 IPS, 테스 이쪽 라인이 좋은데 결국 전공정 쪽이 좀 좋았던 부분들은 여러 가지는 있겠지만 증설을 땡긴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장비 도입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기대를 하는 것도 있지만 네. 요즘 HBF라고 해서 낸드 관련된 뭐 이렇게 싼 거 네. HBM처럼 예약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증착 장비들이 또 필요하다 보니까 샌디스크도 그렇고 HBF 이야기를 꾸준히 시장과 소통을 하다 보니 그에 따른 수혜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. 일단 장비 따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장비주들은 저도 한번 이렇게 쭉 봤더니 확실히 살짝 밸류에이션은 좀 높기는 높은 것 같아요. 기대감이 컸었던 만큼. 예. 그래서 장비주들은 이번에 2분기 실적쯤에는 좀 매도를 일부 정도는 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당장 시장은 확실히 소부장 안에서는 항상 장비단이 가장 좀 수혜적인 측면으로 조명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. 근데 이 안에서도 잘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반도체 투톱을 가장 유망하게 보는 이유가 실적이라는 키워드잖아요. 소부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. 뭐 한미반도체를 비롯해서 실적, 영업이익률 두 자리 숫자 나오는 쪽도 있고 이 안에서도 굉장히 희비는 좀 엇갈리는데 이익률이 탄탄하게 나오거나 안 그러면 정말 고객사를 딱 붙잡고서 테스가 이렇게 잘 갈 수 있었던 이유도 주가가 상당히 조금은 쉬어갈 때 SK 하이닉스와의 수주가 있었고 그리고 이 회사는 낸드와 디램 쪽에 다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여기에 두 고객사를 품고 있고 이런 식으로 스토리는 제각각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스토리를 기업마다 소부장 기업들이 지금 아마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100종목 정도 될 거예요. 그러니까 왜냐면 소부장이 네, 다른 기업, 다른 사업 영위하면서도 우리도 반도체 장비예요. 이런 식으로 하는 기업들까지 다 포함을 하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소부장에 속해 있는데 이 안에서도 좀 선택과 집중은 할 필요가 있다. 이익이 잘 나오고 그리고 고객사가 좀 탄탄하고 기술적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들을 포섭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들어봅니다. 지금은 삼성전자를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. 왜냐하면 가격에 대한 변동성이 최근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컸는데 그 부분을 미뤄봤을 때는 2배 레버리지 상품도 하이닉스 상품이 훨씬 더 변동성이 크더라고요. 그래서 이왕이면 지금 좀 덜 탄력을 받은 쪽을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하이닉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굳이 옮겨갈 필요는 없습니다. 근데 지금 신규 선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두 종목 다 좋지만 이야기 드립니다. 명확하게 일자는 픽스되지 않았는데 뭐 대략 한 3주 정도가 좀 남은 것 같고요. 네.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에 매크로 변수라든가 뭐 선물 옵션 동시 만기, 뭐 스펙스X 상장 일정들이 마무리가 좀 되면 다음 주부터는 어느 정도 수급의 방향성들이 좀 잡히지 않을까. 저는 일단은 변동성 안에서 조정을 좀 받기보다는 그동안 단기 조정 폭을 좀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실적 시즌이 좀 다가오고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재차 좀 상향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놓고 보더라도 일단 격차 관점에서는 줄여줄 수 있는 여지는 좀 충분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. 2분기 이번 실적의 핵심 포인트는 일단 이익 추정치가 재차 좀 상향되고 있는 부분들. 특히나 우리가 1분기 추정치도 굉장히 좀 높았는데 2분기도 그 수치가 굉장히 좀 빠르게 바뀌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실적이 확정됐을 때 이에 따른 뭐 밸류에이션에 대한 평가가 다시금 좀 재산정될 수 있는 기대 요인을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삼성전자가 이번 2분기 영업이익 컨센이
평균 기준에서 한 88조가 좀 됐었는데 네. 최근 증권사 상단이 한 100조까지 올랐어요. 만약에 좀 1분기와 유사한 흐름 안에서 100조를 또 넘는다면 100조까지 본다.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의 일단 단기적인 조정 이슈를 크게 해체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어떤 명분이 좀 될 수 있다라고 보이고 일단 해당 수치는 1개월 평균 영업이익 컨센 대비해서 거의 한 10조에서 20조 가량 정도 변동이 된 수치입니다. 1개월 컨센 대비해서. 그런데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3주가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2주 전, 1주 전 수치에서 보면 조금 더 상향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평균 컨센서스 추정치가 상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보수적으로 보면 평균이 88조고 상단이 좀 100조니까 90조 원대 한 초중반까지는 평균 컨센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보이고요.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평균 기준의 이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한 64조가 좀 제시가 좀 됐었는데 최근 기준에서는 한 70조 원대 초중반까지 좀 상향이 됐습니다. 역시도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에 여기 더해선 오히려 좀 추가적인 어떤 이익 추정치를 다시금 더 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좀 제시되지 않았나.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 따른 내용에 따라서 SK하이닉스의 이익 추정치도 좀 바뀔 수가 있겠는데 일단 상단으로 지금 제시된 값을 좀 적용해 보니까요. 네. 영업이익률이 80%대입니다. 그러니까 사상 처음으로 80%대가 좀 된다는 거는 지난 1분기 때 73% 정도가 사상 최대인데 이번 80%대라는 거는 뭐 전체 뭐 글로벌 빅테크를 다 통틀어서 보더라도 굉장히 좀 높은 영업이익률이 이번 2분기에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잘 참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. 밸류를 좀 부여할 때 선행 PR 관점에서 지금 증권사 리포트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면 한 10배 정도를 좀 적용하고 있죠. 최근에 마이크론이 UBS가 15배를 좀 적용한 TP 상향을 좀 했는데 그때 15배까지 안 가더라도 단순하게 10배로 추정했을 때 네. 40만 원대, SK하이닉스가 300만 원대가 좀 나와야 되고요. 다만 이제 EPS가 변동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외화 환산 이익 부분에 대한 변수가 있죠. 지금 1,500원대, 아무리 환율이 좀 내린다고 하더라도 1,520원에서 1,530원 구간을 계속해서 유지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6월 말 기준에서 1,500원대 초반 기준을 좀 유지해 준다면 1분기 실적을 좀 대입해 봤을 때 EPS의 상향 요건이 좀 된다라고 보이거든요. 그렇다면 이 부분을 단순하게 주당 순이익 곱하기 배수율이니까 이 부분을 적용했을 때 40만 원보다 더 상향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. 그리고 또는 300만 원보다 더 상향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은 좀 추가적인 어떤 증익 관점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마이크론의 15배 배수율, 최근에 목표 주가 한 2배 정도 상향됐던 데이터를 보더라도 선행 PR 관점에서 12배에서 13배 정도에 대한 가치를 줬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SK하이닉스가 이제 8월 달에 ADR 상장을 좀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이 SK하이닉스의 가치와 마이크론을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가치가 좀 클 것이고요. 이에 따라서 시장이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SK하이닉스의 외인 중심의 수급 전환 부분들이 주가 상승을 좀 이끌 것이다.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수혜가 좀 될 것인가? 전혀 그렇게 볼 수는 없죠. 가치감은 좀 키 맞추기 관점에서 좀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은 수급적으로도 상당한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다. 가지고 있습니다. 네. 일단 뭐 SK하이닉스의 가장 강점은 시장 점유율 상위 부분들, 기술의 강점, 그 다음에 이번 2분기에서 정말 80%대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게 된다면 이건 굉장히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가치 평가를 정말 이제 다르게 좀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. 네. 한 가지 더 부연을 하면 LTA 계획까지 다 부연돼서 사이클에 대한 장기화 기대감들이 뚜렷한 인식을 좀 준다면 밸류 상향 가치에 대한 부담 요인은 크게 좀 해소될 수 있다.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대비해서 HBM 공급에 대한 후발주자긴 하지만 점유 상향 관점에서 특히나 이제 파운드리 부분에 베이스 로직 따위와 좀 연계됐던 부분들은 성과적인 측면의 기대 요인들이 될 수 있겠고요. 파운드리 부분에 대한 이익 기조가 이번 2분기의 흑자 전환을 좀 예측하진 않지만 상당히 좀 1분기 대비해서도 그 낙폭을 좀 크게 줄일 수 있는 기대 요인. 특히나 3분기 기점에서 파운드리 부분에 사상 처음인 흑자 전환을 좀 이루게 된다면 이 부분은 뭐 엑시노스 2000에 대한 출시가 하반기에 집중되고 있고 뭐 테슬라, 애플 같은 고객 사양 집중도가 앞으로 계속해서 추정 반영이 좀 되면 파운드리 부분에 대한 가치 부분이 추가적인 주가 가치의 상향을 이끌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삼성전자를 탑픽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전체 포트폴리오에 뭐 삼성전자, SK하이닉스를 뭐 100%를 좀 갖고 있다. 그렇다면은 그 중에 일부를 차익 실현을 해서 좀 안분하는 것은 방법이 좀 될 수 있는데 대다수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, SK하이닉스만 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좀 골고루 좀 그렇죠. 분산을 했을 거예요. 만약에 좀 비중의 여력들이 좀 있다면 저는 굳이 삼성전자, SK하이닉스의 비중을 대폭 줄일 필요는 없다.
저는 그 부분은 유지를 좀 하고요. 음. 투자의 여력이 있을 때 일단 과대낙폭 구간이라면 저는 뭐 삼성넥스의 경우에는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하지만 개별적으로 이제 코스닥 개별 종목들에 대한 수익 지표가 너무나 안 좋았고요. 연간 수익률을 보더라도 코스피가 85% 올랐을 때 오늘 기준에서 1.2% 정도가 그러니까요. 상승했거든요. 어제까지 마이너스였어요. 네. 이 기준을 보면 반도체 소부장주가 최근 7거래일 정도 제가 아까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 한 50에서 적게는 한 30% 정도 상승한 것. 근데 이것도 연속성을 좀 가져가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7월 달에 코스닥 승강제가 나면 프리미엄 관점에서 선침해라든가 ETF에 대한 선자금들에 대한 유입들은 수급을 좀 더 이끌 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저는 굳이 좀 매수를 한다면 소부장단 안에서는 전공정 장비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시가총액 상위단에서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뭐 리노공, 원익 IPS 같은 또는 이오테크닉스 같은 뭐 증착 장비 또는 미세화 공정 장비주들을 좀 위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아주 보고 있습니다.